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책부자입니다. 책을 읽고 부자 되자. 그래서 책 읽고 함께 부자가 되는 여정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책은 바로 월급으로 당신의 부동산을 가져라. 이 책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지금 현재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 사업. 그리고 또 추가적인 사업을 배우면서 함께 진행을 하고 또 부동산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유명한 카페에서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여서 부활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뭘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함께 공부를 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잘못 말한 것이 있거나 최대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루하루 영상을 올릴 테니까 함께 같이 공부하는 동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책은 첫 번째, 월급으로 당신의 부동산을 가져라 이 책인데요. 이 첫 번째 부분, 좀 감명 깊었던 부분 위주로 오늘 이제 공유를 할 건데, 소액 투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네, 맞아요. 여러분, 제가 돈이 없습니다. 너무 솔직할지도 모르지만, 네. 돈이 우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돈이 많으면 강남 살면 되잖아요. 그쵸? 강남, 지금 현재 서울에 10억 이하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약간 마인드 세팅 위주로 이제 이 책 부분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어떤 마인드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을 갈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볼게요. 이게 이 책의 43쪽 월급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월급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안철수 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그는 새로운 분야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 저에게도 부동산이 매우 새롭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분야와 그 질문에 대해 이제 안철수 씨가 그 분야와 관련된 책을 50권 정도 사서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바둑 이야기였다. 바둑이라면 나도 할 말이 많다. 우린 고수가 많기로 소문난 H게임 사이트에서 한때 아마 7단으로 활동했다. 물론 성적이 안 좋아 3일 만에 다시 아마 6단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인터넷으로 바둑 둔다고 새벽닭 우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른다. 닭들은 왜 내가 초읽기에 몰렸을 때만 우는지 모르겠다. 안철수 씨는 바둑을 처음 배울 때 서점에서 바둑책 50권 정도를 사서 읽고 또 읽었다고 한다. 혹시 제 다니면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초심자에서 아마 2단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말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실천하기가 정말 힘들다.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1년 안에 초심자에서 아마 2단.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안 써지네. 임계점을 이제 통과를 한 거거든요.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야 초심자에서 어느 정도 중급 정도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실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재미없는 바둑책을 읽고 또 읽는 게 지루하고 난해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왕초보인데 책을 막 읽어. 잘 못 알아듣겠어. 한 50% 알아듣나? 근데 계속 읽어요. 이게 굉장히 고난스러운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나 뭐 서류 같은 거나 이제 책 아니면 기사 이런 걸 보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50% 이해하면은 많이 이해했나? 근데 요렇게 이제 뭐 초보자들을 위한 요런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좀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모르는데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데. 누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길이죠.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알아가는데 3단계를 거쳐야 한다. 기본기, 성장기, 실천기. 그래서 첫 번째가 기본, 두 번째가 성장, 세 번째가 실천인 거죠. 기본을 쌓는 기간, 성장하는 기간, 그 다음에 실천하는 기간이다. 첫 번째는 기본기이다. 기본을 쌓는 데는 책만한 것이 없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서점에서 부동산을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20권 정도 구입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21권은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다. 물론 더 많이 사도 좋다. 그리고 나서 읽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한두 권씩 읽기 시작하면 중복되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서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두 권씩 읽기 시작하면 중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분야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한 분야에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익숙해지면서 친해지면 그 다음에 이것들이 쌓여서 내 것이 되니까 이게 좀 올라가기가 쉽거든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단어에서 원서를 읽을 때 그 사람들이 원서를 많이 읽으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단어와 친숙해져요. 이 단어를 뭐 write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write 10번씩 쓰는 것보다 책에서 여러 번 그 write라는 단어를 10번 정도 우연치 않게 보다 보면은 자극이 돼서 이거 100번 쓰는 효과가 이거 10번 우연히 마주치는 게 훨씬 효과가 커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모르는 분야도 익숙해지게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얘가 중복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의 내용은 달라도 용어나 방법이 반복된다. 뒤로 갈수록 책 한 권을 다 읽는 시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향을 잡아보면 좋고 이분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책들이었다. 그중 인상 깊었던 것이 조제팔 저자가 쓴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라는 책이다. 네, 경매 일단은 다 관심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것저것 다 공부를 해야겠죠. 네, 이 책도 읽으면 좋을 것 같고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 네, 사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공부 적당히 하고 얼른 낙찰받아 돈 많이 벌자. 이 책의 내용은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기이다. 본격적으로 실력을 쌓는 시기. 네, 이제 기초를 쌓아서 익숙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을 쌓아야겠죠. 여기가 기초 1단계, 여기가 2단계. 이때에는 강의만 한 게 없다. 나도 주변에서 부동산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면 강의를 들으라고 한다. 서울대 가고 싶은 학생에게 교과서 위주로 국영수 과목을 공부해라 얘기한다면 너무 추상적. 여러분 여기 너무 이해 잘 되지 않아요? 저 진짜 이 비유가 너무 와닿았어요. 교과서 위주로 국영수 하세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세요. 이거는 마치 부동산 강의 들으시면 다 알게 돼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와닿지가 않아.
근데 이 비유 너무 적절했어요. 학생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거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네요. 차라리 과목별로 유명한 강사를 알려주는 게 현실적이다. 맞아요. 그 유명한 어디가 유명한 곳인지 어디가 잘 가르치는 곳인지 알려주시는 게 그 진정한 조언이 될 수 있겠죠. 그분이 들었으면 하는 강의 목록을 쭉 얘기해준다. 여기서 강의에 대해 좀 더 첨언해보자. 요즘은 정말 시절이 좋다. IT 강국에 사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다. 외국에 몇 번 다녀보니까 알겠다. 우리나라 양대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관련 카페만 해도 그 수가 상당하다. 100개도 넘을 거다. 블로그도 진짜 많아요. 블로그만 해도 지금 제가 유명한 분이 한 10개는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진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이렇게 분들이 이제 추천을 해줘요. 추천을 해주고 어디 카페에 가보고 하면은 타고 들어가면은 유명한 분들의 블로그가 한 10개, 제가 지금 아는 것만 해도 10개니까 그 나머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 어떤가? 원하는 정보는 정말 다 있다. 밴드도 있고 요즘에 되게 플랫폼이 많죠. 유튜브도 그렇고. 정보를 원하기만 하면은 어쨌든 다 알기는 이제 쉬워지는 세상이에요. 어쨌든 물어볼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온라인 강의도 가능하다. 카카오톡도 한몫한다. 단체톡이 얼마나 유용한지 경험해보면 안다. 이 말은 관심만 있다면 그렇죠. 관심만 있다면 정보는 너무 많아. 난 지금도 듣고 싶은 강의가 있다. 저는 모든 강의를 다 듣고 싶어요.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맞아요. 이게 공부라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약간 공부를 내가 어떤 분야에서 한 10%? 한 5% 하면은 그래도 많이 공부했지 않을까? 좀 아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50%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점이었구나. 점. 요만큼 알았구나. 10%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50% 요만큼 했구나. 점점 이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죠. 공부할수록. 어떻게 내가 모든 걸 알겠는가? 맞아요. 이게 또 부동산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분석도 열심히 하고 책과 강의를 통해 배운 상당수를 실천한다.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걸 취한 후 맞는 거 뭐든 그래요. 이제 자기가 영어 공부든지 외국어 공부든지 부동산이든지 강의나 책 다 자기랑 맞는 게 분명히 있어요. 맞는 저자나 맞는 이제 강연자가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들으면 더 흡수가 잘 되겠죠. 그래서 취한 후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기. 네, 아까 첫 번째가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3단계. 세 번째는 실천기이다. 기본과 실력 쌓았으니 실천에 임하는 것. 강의 다 들은 다음에 실천을 할 필요는 없다. 강의를 꼭 다 들은 다음에 여기서 실천해도 되고 여기서 실천해도 되고 그렇죠. 강의 중에 낙찰받는 게 좋고 부동산 경매 강의라면 강의 중에 갭투자 관련된 강의라면 강의 중에 매수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의를 요 정도 지금 이걸 함께 하고 있어요. 이제 책도 보면서 여기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가 실천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모든 것을 12월 안에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후속 조치를 강사님께 부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의가 끝나면 인연이 이어가기 힘든데 강의 중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부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맞아요. 하나 종잣 돈을 모을 때까지 준비를 한다면 명분 아래 3년째 책만 읽고 있는 사람도 있다.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꽤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사지 않은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투자를 이제 미루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 물론 너무 위험한 경험은 안 되지만 짜잘짜잘한 경험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쌓는 게 경험을 통해서만 실력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빠른 실력을 쌓으려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력을 쌓기 위해 빨리 12월 안에 어쨌든 하나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잣돈, 네, 종잣돈이 근데 또 종잣돈이 없어도 경매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돈이 많이 있어야지 이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역시나 사업도 똑같거든요. 돈이 꼭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부자가 되는 길은 편견을 버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강의는 또 어떤가? 주변에 보면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이 있다. 습관처럼 듣는다. 습관처럼 듣는 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강의를 들으면 좀 안심이 되기도 한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끝이다.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부동산 사기 위해서잖아요. 그쵸? 영어 수업을 듣는 이유는 외국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써보면서 영어가 늘듯이 부동산도 계속 사고, 물론 이제 그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할 경우도 있지만 계속 이제 부자는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과정, 그런 실력,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실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지만 일반 사람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실력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쌓아나가는 거죠. 그런 실력들을. 에버노트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는다. 실제로 집에 가서 다시 녹음을 해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녹음을 다시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강의를 하는 수업 시간에 이제 강연자랑 나랑 1대1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합니다. 아이 컨택을 하고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하죠. 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징그럽게 그렸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이 말 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사업을 배우고 있는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도 항상 책을 읽는 것보다는 강의가 좋고 강의보다는 경험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분을 통해서 대표님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그래서 10권의 책보다 2번의 강의가 낫고 2번의 강의보다 1번의 경험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왜 책과 강의 그리고 실천 요거 3개를 한꺼번에 하는지 아시겠죠? 한꺼번에 하면은 폭발적으로 느니까 근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든 만큼 진짜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실투자금 500만원짜리 물건이라고 실투자금 500만원짜리 물건이라고 쉽게 해결되고 실투자금 1억원짜리라고 힘들고 그런 거 없다. 오히려 500만원짜리 물건을 2번 경험해보는 게 나중에 생각하면 훨씬 유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경험이 더 중요한 거죠. 500만원짜리로 2번 경험하는 게 1억짜리로 한 번 경험하는 거. 500만원이면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험이 실력을 쌓는데 더 좋은 거죠.
하지만 보통 그런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어딨어? 라며 지레 무시해버린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편견이죠. 돈이 없으면 부동산 사지 못한다.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종잣돈 3천만 원을 모으면 그때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5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는 게 100번 낫다. 젊을수록 경험에 투자하자. 여러분 뭐라고요? 젊을수록 경험에 투자하자. 여러분 젊을수록 씨를 이 다음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씨를 뿌려야 돼요. 아시겠죠? 남의 나무를 다른 나무, 다른 사람의 나무에 뭐 과일이나 이런 것만 먹으려고 하다가는 그 순간의 즐거움이 있겠죠? 뭐 사과나무에 이 과일 막 따먹어요. 다른 나무인데 막 그 과일을 먹으면 그 순간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내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다른 나무만 이제 근근히 이 나무 갔다가 저 나무 갔다가 그 열매 다 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쵸? 자기가 씨를 뿌리고 자기가 열매나 야채 이런 거를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죠.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젊을수록 경험에 투자하라. 실력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는데 필요한 돈과 시간, 노력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젊을수록 그거를 더 많이 투자를 하세요. 배우는 것에. 그럼 그런 것들이 실력이 쌓여서 나중에 그 실력이 쌓이면 자그마한 돈으로도 이게 풍요롭게 늘릴 수가 있으니까 늘릴 수 있는 그리고 기회를 볼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훨씬 더 이제 선순환이 되어서 더 빠르게 도달을 할 수 있겠죠. 성공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 이 책으로 이제 월급만 일부 월급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을 저희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좀 낙서처럼 하고 있지만 그냥 뭐 저 나름의 필기이기도 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편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